박종석 씨,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아내의 질문이 들렸습니다. 지금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그 자유, 돈 걱정이신가요? 잠깐요. 그게 당신이 내린 최종 결정이에요. 10년은 멋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석이고, 75세입니다. 나는 외로움을 극복하고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매일 밤 그렇게 해요. 혼자 살면 더 행복할까? 외로움이 진실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고통은 잘못된 사람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전체 영상을 시청하세요. 이걸 보면 노년의 재생에 대해 알게 될 거예요. 5가지 주요 함정과 이를 피하는 방법.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 남은 인생도 즐겁게 보내세요. 채우거나 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연령에 따른 온도. 하지만 68%는 심오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후회를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경험해 보세요. 인생 전반에 걸쳐 중요한 황금 지혜를 계속 배우십시오. 오늘 여기 올 수 있어요. 당신은 우리의 싸움에서 유일한 사람이에요.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일몰 보호막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가장 큰 5가지 어려움과 그 극복 과정. 지금까지 배운 각 교훈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 외로움을 아내와 함께 나눌 것이다. 떠나고 보니 생각보다 공간이 넓었습니다. 우리는 35년 동안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토크쇼 및 주말 저녁 TV. 아침에 우리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걷는 동안에도 모든 순간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나는 내 자신의 중요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즐거운 경험입니다. 이제 복지센터에는 컴퓨터 수업이 개설되었고 이 활동은 더욱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시간은 흘러갔어요. 외로움은 특히 밤에 더 심해진다. 나는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졌을 때 무서웠다. 누군가에게 말할 때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날이 끝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슴이 너무 부어올라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의사는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더 걱정될 만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찾지 못하면 나는 몹시 낙담할 것이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밤에 잠들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살고 딸이 일로 바쁘면 더 힘들어집니다. 휴가를 맞아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 나는 안에 있어도 여전히 외롭다. 어느 날 노인대학에서 합창단이 결성되었습니다. 그 행사에서 저는 경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68세의 나이로 10년 동안 이혼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살았지만 우리 그룹은 연습이 끝난 후 차 한 잔을 즐길 시간도 있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와 미경 씨는 마침내 그것을 얻었습니다. 추가 활동. 그녀의 긍정적인 웃음은 내 마음의 슬픔을 밝게 해준다. 우리는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도 공감합니다. 게다가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잠시 동안 무거운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약 6개월간 친해진 뒤 저는 미경 씨를 단둘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가끔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죠. 그렇죠? 그는 잠시 생각한 후 부드럽게 대답했다. 특히 아플 때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와도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당신은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지만 미경 씨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만난 뒤로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함을 느껴요. 봄날 벚꽃이 가득한 공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같이 살 수 있을까? 함께 외로움을 달래고 계속 나아가자. 나는 미경이의 눈물에 의지해 산다. 게다가 그녀는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라는 인사를 받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고통은 선택에 따라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함께 모이면 발생할 가장 큰 갈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기다리고 있어요. 커뮤니티 칼리지 결혼식. 미경이 아들과 저는 조용히 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와서 새로운 이벤트를 축하해 주었어요. 가족을 꾸리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인다. 아침에 첫 3개월은 정말 흥미로웠어요. 눈을 뜨면 단 한 사람. 날이 바뀌었어요. 미경 씨는 정말 부지런하시고 제가 과일을 사러 갈 때면 그녀가 참 좋아요. 시시가 감기에 걸리면서 저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그녀를 삶았던 날 그녀는 울었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 10년 후에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귀하의 감사의 말씀을 듣고 기쁩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요리하지 않아. 죄송하지만 누군가가 필요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일은 베푸는 것이고, 베푸는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수요일, 그달 이후로 점진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뉴스를 봅니다. 미경이는 이때쯤이면 밤 8시까지 자고 싶어 해요. 종석 씨, TV에서 그렇게 이른 시간에 하는 소리를 들으니 잠이 안 와요. 조금 늦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으로 나가서 더 이상 뉴스를 읽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요. 나는 나가서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실시간 전송 시간. 저는 제 인생 내내 항상 그들에게 딱 맞는 시기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저는 먹었는데 미경 씨는 배고프면만 먹어요. 나는 짜게 간 음식을 좋아하고 그녀는 간식을 좋아해요. 한 달 동안 우리 책상에서 2가지 유형의 국가가 TV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채널 선택이 문제가 됩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는데 미경 선생님도 점점 더 좋아하시네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씨의 아들 현우 씨가 갑자기 미경 씨를 찾아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다. 그것을 열고 조심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세요. 나는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요리 실력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놀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경 선생님께서 손이 아프다고 하시고 라면을 주셨어요. 나는 그에게 끓여달라고 부탁했지만 내 아들은 끓여주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는 고통을 잊은 듯 분주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미경현우 선생님께 직접 갔을 때 선생님은 이야기하는 동안 제 말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마치 내가 거기 없는 것처럼 그들만의 기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미경 씨께 오늘 손 상태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괜찮아요. 아들아 라고 대답했고 미경 선생님은 조금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해서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했고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기가 균열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자신이 50년 넘게 살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다. 미경 씨, 습관이 생기면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서로의 생활 방식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고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아침은 나의 것이다. 저는 개인이고 미경 씨는 그날 저녁의 개인입니다. 나는 인간이다.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일어나서 가벼운 운동을 한다.
미경 씨는 자정까지 계속해서 TV를 시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늦게 일어났으니 조용히 해주세요. 아직 7시밖에 안 됐어요. 매일 아침 미경 씨로부터 듣는 불평에 대하여 나는 천천히 내 삶으로 돌아가고 있다. 나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아침에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저는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혼자 신문을 읽고 있다. 다르죠.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에 가요. 집안의 모든 곳을 청소하세요. 안미경 씨는 진공청소기가 시끄럽다고 말했습니다. 토요일은 쉬는 날인데 왜 그럴까? 아침에 청소를 해야 하나요? 그 습관이 나를 괴롭히고 있어. 미경 여사는 평생 집밥만 먹어왔지만 첫째,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외식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 후로 저는 점점 더 자주 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식사하는 건 비싸요. 집에서 식사하는 건 어때요? 집에서 식사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매번 요리해야 하나요? 또한 목욕 시간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요소입니다. 저는 보통 아침에 목욕을 하는데 한 번은 미경 선생님이 오셔서 목욕을 시켜달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욕실이 매우 시끄럽다고 했고 나는 아침 늦게 샤워를 하면 잠들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침 7시에 샤워를 마쳤을 때 그녀는 잠이 안 와요. 조금 늦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30년 넘게 매일 아침 샤워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왜 조정해야 하나요? 우리는 그날 아침 함께 아침을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등을 돌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달랐어요. 나는 화려한 옷을 입는다. 저는 한 시즌에 미경 씨가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의 옷장을 정리합니다. 미경이의 옷은 따로 입어도 점점 내 옷장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이런 작은 차이가 매일 쌓여갑니다. 크고 작은 갈등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첫째, 기억하세요. 나는 그것을 이겨냈지만 견디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미경 씨는 TV 볼륨을 높이고 드라마를 보면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볼륨을 낮춰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싶습니다. 미경 씨는 리모컨을 담당하고 있어요. 나는 그것을 내려놓고 심호흡을 했다. 내 인생을 바꿔야 할까?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나는 내가 항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미경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고 일상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미경 씨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일어나는 작은 균열일 뿐입니다. 이 균열은 점점 더 습관화되고 있다. 더 깊이 파고들어 두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나서야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준비 과정에서 갈등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집안일은 누가 할까요? 결혼 초기에는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했습니다. 미경이와 저는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기. 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은 이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쁘지 않다. 나는 왜 항상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해야 할까? 그리고 쉬고 싶어요. 물론 그녀 말이 맞지만 저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75세가 되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미경 씨는 저에게 요리를 해주지 않아요. 한 번은 그의 요리 실력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용감하게 김치찌개를 만들었다. 인터넷 레시피를 보고 만들어 봤는데 미경 씨는 한 스푼만 드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매우 매콤해요. 매우 짜다. 이 음식은 먹으면 안 됩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다른 유형을 찾았습니다. 저는 제 음식을 직접 만들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결국 버렸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요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각자 떠나서 각자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독립적으로 그것을 하기 시작했고 결국 라면을 먹게 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보통 직접 요리를 합니다. 그냥 당신의 삶을 준비하세요. 그게 나에게는 남은 음식과 같아요. 저는 이 문제에 관해 미경 씨와 한번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먹는다면 연인이 아니다. 그녀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다. 박종석 선생님,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의 음식을 먹어왔습니다.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도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즐기고 싶어요. 저는 제 아내가 직접 요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 저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제 아내는 음식 준비자입니다. 생각해보니 미경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서 억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역할 문제는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집안일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청소를 할 때 미경 씨가 제 작업 방식을 좋아하지 않아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렇게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세탁실 문을 다시 열었을 때 그녀가 일하는 방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직되었고 나는 내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요리를 협력적인 노력으로 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구를 찾아갔을 때 미경 선생님은 제가 불편하다고 하시고 차 한 잔 대접도 잘 안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가 떠난 후 내 얼굴 표정은 더욱 생생해졌습니다. 내가 손님이 왜 왔는지 물었을 때 그녀의 대답은 놀라웠다. 아니요. 종석이와 저는 친구예요. 내 친구는 종석이에요. 나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손님을 맞이하기도 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나요? 저는 우리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우주에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은 점점 더. 이는 기능과 책임 사이의 갈등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대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이 벽은 공사 중이며 곧 세계가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두 번째 균열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우리는 돈 문제가 있어요.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국민의 연금을 보장했습니다. 생활비는 공동계좌로 이체하여 하나의 은행 계좌에 보관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책임을 공유합니다. 또한 개인이 지출하는 금액은 간단합니다. 저는 책임을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말 복잡하죠. 초기 갈등. 공과금은 얼마인가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됩니다. 미경 씨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나는 내 것이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결혼했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나눠야 했기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지만 미경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제 지출이 예상보다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 씨가 새 화장품과 옷을 너무 많이 사서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그것을 산 사람이에요. 비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제 돈으로 샀기 때문에 그녀는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일까? 네. 하지만 그 돈은 그날 저녁 생활비 계좌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금액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그는 나에게 더 많은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제안했다. 옷과 화장품을 어디서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부족한가요? 그날 밤 우리는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제 고객인 미경 씨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느꼈고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각자 더 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테이크어웨이. 여기에는 용돈이 포함됩니다. 제 딸이 매달 받습니다. 딸이 30만 원을 보내왔어요. 이혼 후 두 아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느 날 미경 씨는 제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이 딸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알겠어요. 딸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돈을 보내주거든요. 힘들지만 제 딸이 두 아이를 키우는 건 제 몫이에요. 부모가 되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심희경 씨도 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합니다. 미경의 아들은 사무실에서 일해요. 나는 내 딸에게 50만 원을 보냈다. 30만 원 보내는 게 왜 문제일까? 결혼하는 우리 아들을 잘 부탁드려요. 집을 사야 하고 결혼식 비용도 내야 해요. 게다가 당신의 딸은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거기서 당신이 알아낸 것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나는 딸의 문제를 무시했다. 아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이해가 안 가요. 여행 역시 우리가 의견이 다른 문제입니다. 씨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는데 여행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을 하자 그녀는 화를 냈다. 나에게 인생을 즐길 권리가 없나요? 그런 식으로 추적할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자금을 조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멈춰야겠다. 어느 날 저는 은행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연금 계좌에 10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나는 원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미경 씨는 아들의 결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승인 없이 왜 내 계좌에서 돈을 인출했나요? 당신은 돈을 받았습니다. 그건 당신의 것인데 내 것인 것도 아니고 당신의 것도 아니냐? 어차피 우리는 연인이잖아요. 그 당시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우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깨지기 쉬운데 놀랍게도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다른 회사와 차별화시키는 것은 바로 가치와 우선순위입니다. 깊은 홈이 생깁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가족이다. 미경이와 저는 둘 다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기대는 동일하지 않으며 그것은 우리 삶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결혼한 이후로 아이들은 제 딸과 함께 8개월을 지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고 그날 손주들을 기다리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아침 지연이와 아이들이 함께 점심을 먹는다는 사실을 미경 씨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그것을 먹는 것을 좋아한다. 미경 씨는 불편함을 느낀다. 퇴근 후에는 얼굴을 집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밖에서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조카와 조카딸, 그리고 딸도 모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미경 씨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사하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조카가 우연히 나타날 때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다. 컵이 깨졌을 때 나는 매우 화가 났다. 아이들이 떠난 뒤 저는 미경 씨에게 왜 우리 가족 친구에게 그렇게 차갑게 대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박종석 씨,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가족은 내 가족이고 당신의 가족은 내 가족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의견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우리 가족은 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도 있어요. 생각해보니 미경 씨 아들은 현우가 방문했을 때 집 분위기는 매우 미경 양은 한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하루 종일 요리하고 준비해서 당신에게 드렸고 당신은 제게 최대한 정성껏 대접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석이라는 명절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그 말이 더욱 슬펐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가 될 수 있고 제 딸에게도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요. 미경 씨는 당연히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죠. 저는 제 가족이 함께 있고 싶어서 교대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귀하의 가족도 행사에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복잡해지죠. 매 휴가마다 가야 하거든요. 우리 각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집에 살지만 휴일은 따로 지냅니다. 저희는 여행하는 커플이에요. 제 조카가 아플 때 체포됐던 걸 알아요. 나는 당장 떠나야 한다고 말했지만 미경 씨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으로 보지 마세요. 그냥 알려드리면 되는데 왜 가야 하죠? 조카가 아파서 꼭 가야 하죠? 내 딸이 우리 집에 점점 더 자주 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전화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딸은 물었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아이들도 미경 선생님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우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나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더 확장하세요. 그것은 아이디어였지만 그것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미경 씨뿐이었습니다. 그것은 개념일 뿐이고 마지막 균열이 여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 공간과 자유가 분리됩니다. 우리 관계의 마지막 균열이 생긴 건 우리가 재혼에 살기 시작한 첫 해에 나타났습니다. 각 개인의 자유와 공간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내가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함께 사는 두 노인이 모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35년 동안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옛 동료들과 함께 결혼을 위한 미팅을 갖고 서로 만나다. 미경 씨 역시 처음부터 이 일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나는 그것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목요일은 그녀의 관점을 바꾸었습니다. 평소처럼 회의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나가. 미경이 요구했다. 지난주에 여행을 갔었죠? 네. 매주 목요일입니다. 미경 씨, 이게 회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숨을 쉬었다. 혼자 있는 게 지루했다. 나는 오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건 제가 친구들에게 한 약속인데 벌써 30년도 더 전 일이었습니다. 나는 외출하기로 선택했다.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미경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내가 개인 시간을 가질 때. 게다가 미경 부인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미경 씨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제가 늦게 나가고 늦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달랐습니다. 저는 미경에게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전까지 그녀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외출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녀는 놀랍게도 대답했다. 이 나이에 누가 허락을 구해야 할까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이 넓은 집안에 당신만 남게 될 겁니다. 나는 그곳의 일들에 대해 걱정한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60년 넘게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많이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모든 가족의 개인적인 삶이 가장 큰 도전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공부했습니다. 성소임에도 불구하고 미경 씨는 정기적으로 와서 모든 것을 준비해준다고 했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옮겨서 서류를 찾았다. 제 물건을 여기에 두세요. 그것은 내 소유예요. 함께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요. 좁아집니다. 저는 서쪽에 가본 적이 있어요. 미경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침실에서 보낸다. 같이 살지만 다르다. 그들의 함께하는 삶은 이상해졌습니다. 73일째가 결정적인 날입니다. 제 생일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친구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당신이 파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미경 씨도 기쁘지만 몸이 좋지 않으시네요. 저는 파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미경아, 내가 집에 가면 거기 있을게. 어디로 가세요? 돌아와 주세요. 친구들이 제 생일 파티를 해줬는데도 그들은 제 전화에 전혀 답하지 않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것을 완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화가 났고 눈이 빛났다. 나는 아팠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네요. 한 부부를 만났을 때 그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혀서 미경 씨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거절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우리가 서로의 자유와 공간을 인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그것은 자신의 공간과 자유의 균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또한 이 모든 균열이 합쳐져 우리는 재정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생각과 걱정으로 가득한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매일 밤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계속해야겠어요. 다시 따뜻해질까요? 혼자 살아야 할지 아니면 침묵을 지켜야 할지 고민입니다. 어느 날 밤 심각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미경 씨는 친구 집에 간다고 했습니다. 밖에 나갔을 때 오랜만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TV를 볼 시간이 있어요. 볼륨을 높이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세요. 친구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며 콩찌개를 끓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소비했다. 저는 오랫동안 그런 느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만 그게 자유죠. 밤이 되자 집안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부재 종료일. 텔레비전에서는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지만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땐 꽉 차지 않아요. 당신이 자유로울 때 어느 것이 더 짜증나는가요?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노년의 외로움이 제 마음속 가장 큰 질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야기합니다. 미경 씨와 함께 있는 게 힘들었어요. 아플 때라도 사람들이 찾아와서 안도감을 느끼니까요. 하지만 매일 그 안도감을 느끼려면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가 그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가 제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우리는 서로와 날씨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삶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80세의 나이로 5년 전에 재혼했습니다.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서 3년 후에 다시 헤어지면서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행복할 수 없다.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옵션을 찾고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대화와 타협이 진행 중이며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방식이라는 걸 알겠나요? 계속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그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미경이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거의 겪지 않았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서로를 참아내거나 피합니다. 저는 실제로 당신과 앉아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다음 날, 나는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경에게 용감하게 청혼했다. 이번 주말에는 휴식을 취하세요. 논의할 수 있나요? 미경 양 등장. 우리는 토요일 오후에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나는 집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가서 앉았다. 중립적으로 말하다. 처음에는 더 편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쑥스러웠지만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제 개인 시간이 인정받지 못해 가족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미경 씨는 공간을 점유하는 느낌과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관계 조정의 어려움. 나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일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는 전통적인 아내이지만 저는 그녀가 저에게 더 현대적인 관계를 제공해 주기를 원하고 그가 제 남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시대의 원칙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제 남편 박종석 씨와 함께할 것입니다. 나는 내 아이들을 위해 살았고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미경아 사랑해 하지만 우리가 너무하잖아. 나는 그녀가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까? 우리에게 이 대화는 작은 진전입니다. 이것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적어도 약간의 애정. 우리는 발전할 것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특정 시간에 우리는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갖기로 했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어느 쪽이든 포괄적인 토론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노년의 풍요로움은 매우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실행하는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저는 제 결정으로 인해 후회를 겪고 싶지 않습니다.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은 전혀 다른 목표입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친구와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지혜가 어떻게 실패를 극복했는지, 그리고 조금씩 미경과 내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알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나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나이가 들면서 재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이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시 따뜻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사랑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노령. 재정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50년 넘게 독립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혼란스러우시다면 서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세요. 첫 식사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나요? 그리고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까요? 이 점에 있어서 그와 나는 의견이 다르다. 나는 누가 요리하고 누가 집을 청소할지 결정했고 기준도 정했습니다. 자신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어떻게 재정을 관리하시나요?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공동계좌를 만들거나 생활비를 지불하시겠습니까? 자녀와 책임을 공유하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등 재정적인 문제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심각한 주제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셋째,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다른 사람들의 아이들도 저를 당신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가족과 어떤 휴일을 보내시나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솔직해야 합니다. 넷째, 당신은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감사하시나요?
각 개인 또는 친구 그룹의 관심사, 개인 시간을 즐기는 방법은 우리는 공용구역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5번째, 건강 문제 없음. 치료 없이 삶을 준비하는 방법. 나이가 들면서 건강 문제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플 때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나요? 장기간의 치료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6번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의 집에 살 계획인가요? 새 집이나 가족의 집으로 이사하기, 가구 배치 및 배열, 또한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공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보호하면 토요일 갈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신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나요? 추억을 만들고 싶든, 공유하고 싶든, 소망 목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계획하고 공유하세요. 당신이 이해한다면 당신의 인생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솔직하게 질문하세요. 하지만 이는 완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적어도 공통된 이해는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미경 씨, 당신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아요. 지금은 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 독립적으로 살았고 나는 삶의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 지붕 아래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각자 자신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시간을 들여보세요. 때로는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의 작은 선택에 대해 논의하지만 저는 각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이 책은 내 소유예요. 미경의 사생활 공간은 침실이다. 저는 목요일 오후를 친구의 날로 정하고 수요일 오전은 미경의 회의 날로 정했습니다. 저는 또한 시드 씨의 요가 수업을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방문하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세요. 우리는 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함께 모여 삶이 좋아지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서로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존중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년은 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피해야 할 고급 장소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여정은 함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함께 살다. 이는 해결책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 여행, 어렵기는 하지만 논의와 사례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이 사실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노년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외로움과 불화, 자유와 타협 사이의 갈등을 느낀다. 나는 아직도 밤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는 혼자 있고 싶다. 내가 행복한지에 대한 질문이 잠속으로 들어왔다. 죄송하지만 뭔가 알아냈어요. 혼자 사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경이랑 같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여행 중간에 있습니다. 가끔은 이별에 대해 생각하기도 하고 가끔은 더 이별에 대해 생각하기도 한다. 우리는 완벽하고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잘 이해해보자. 나는 나이가 들면서 내 재정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서두르지 마세요. 더 큰 결과를 피하기 위한 빠른 결정은 충분히 후회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데 시간을 내세요. 또한 솔직한 대화, 정말 중요한 것을 전달하세요. 10년 이상 그 차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갑자기 상황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 공존할 방법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너무 미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정했다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꽃으로 가득 찬 집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사는 관계는 없으며 이런 관계는 노인 인구에서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을 함께 보내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혹은 대안이 합법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세요. 의료, 상속 등과 관련된 문제를 미리 파악하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나로부터 포괄적인 설명을 받았습니다.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질문 드릴 게 있어요.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당신은 외롭고 불완전하게 늙어가고 싶나요? 어떤 동반자? 대안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지금 후회해도 될까?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경험과 조언을 공유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 유사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즐겁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혼자든 함께든 당신이 결정하세요. 이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길 바랍니다.